세계 굴지 IT 기업 CEO 일론 머스크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의 결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주윤입니다. 정말 세계 대결이라고 해서 온 세계가 관심이 집중을 했었던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결전. 사실 다 큰 어른들이, 그것도 전 세계 굴지의 IT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싸움을 한다? 결투를 한다? 뭔가 좀 유치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각난 김에 결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결투라는 것은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결투 이런 것은 예전에 사법적 결투라는 것이 있었죠. Judicial Combat 혹은 Trial by Combat 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정의로운 사람이 이긴다. 왜? 신은 정의로운 편을 들 테니까. 싸워서 이기는 쪽이 정의롭고 옳은 것이다 라고 결정을 했었던 옛날식 재판 방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의로운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런 관습을 두고 만든 영화도 있었는데요. 리들리 스콧 감독의 라스트 듀얼이라는 영화였죠. 사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 1년에 많아야 20번을 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14세기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결투를 통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 혹은 배심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하지만 명예를 위한 결투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했어요. 모욕을 당했을 경우 이 결투를 신청을 하면 그 결투 신청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사과를 할 수도 있고 결투 신청을 받아들인다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엄청나게 많은 결투가 이런 식으로 성사가 되다 보니까 아일랜드에서는 1777년에 코드 듀엘로라고 아예 어떻게 결투를 해야 되는지 한 25개 남짓되는 룰을 적어놓은 것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가보면요. 아무래도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미국도 건국 초기부터 상당히 결투가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부하고 북부에서의 결투들은 약간 결이 달랐다고 해요. 특히 건국 초기의 북부에서의 결투들은 뭔가 좀 정치하고 관련이 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당시에는 대중정당이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치인에게 지지자들이 마치 팬덤처럼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원칙이라든지 우리의 명예를 앞에 지고 가는 우리의 지도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모욕을 받아서 명예가 훼손된다라고 여겨졌는데 이 결투를 안 받고 피하고 사과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원칙이라든지 명예보다 그저 목숨 하나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직 부통령과 초대 재무부 장관의 결투, 에런 버와 알렉산더 해밀턴의 전투가 있는 거죠. 1804년에 있었던 이 전투로 인해서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세상을 뜹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이었지만 앤드류 잭슨 대통령도 자신의 부인을 모욕을 했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던 찰스 디킨슨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결투가 굉장히 많았었던 건데요. 알렉산더 해밀턴이 결투 전날 자신의 친구 그리고 가족들한테 쓴 편지를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결투를 거부하게 되면 나의 공직 생활을 유지해줄 만한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투에 임해야 된다. 그런데 남부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남부주에서도 결투를 합법화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결투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미국의 남부주들은 유럽의 전통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받아들였고 귀족 계급 사회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 신사, 젠틀맨, 명예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은 결투 신청을 하고 그리고 결투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38년에는 존 윌슨이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주지사가 옛날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코드 듀엘로를 본딴 미국식의 결투 룰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말 많은 결투를 했던 것은 뼛속까지 귀족스러운 농장주라든지 농장주의 자제들이 아니라 저널리스트라든지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나도 젠틀맨이다. 이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명예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좀 더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결투가 막 화제거리가 되고 그러면은 자신들의 직업상 뭔가 좀 프로모션도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결투를 많이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옛날 얘기고요. 도대체 이런 현대 사회에서 무슨 이런 사춘기 소년들 같은 결투 왜 한다는 걸까요?
물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론 머스크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는 뭐 사업상으로도 여러 가지 좀 부딪히는 면들이 있었죠. 최근 들어서 이 메타에서 트위터에 대항하는 스레드를 내놓았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있는데 실리콘밸리의 기업들, 스타트업의 CEO들은 뭔가 옛날에 어떤 대기업의 CEO들하고는 달리 아이돌스러운 혹은 셀럽스러운 면들이 자산이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죠. 이 창업자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냐, 또 얼마나 또 재미있는 사람이냐가 좀 심하게 말하면 기업의 흥망성쇠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사실 악명 높은 이 테라노스의 엘자베스 홈스만 하더라도 그렇게 매력적인 젊은 여성 CEO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대주고 또 전개해서 도와주고 이랬을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력적이고 팬덤을 가지고 있는 CEO나 창업자는 본인의 기업에게 상당한 자산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주커버거는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뭐 결투를 해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은 사실 기업 자체에서 그렇게 나쁠 건 없겠다라는 계산도 깔려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사회학자인 스콧 멜저는 자신의 책인 Manhood Impossible 이라는 책에서 싸움이나 결투는 남성성과 아주 강하게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미국 사회의 문화나 전통은 남성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화이트 칼라 백인 남성 같은 경우는 이 싸움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성인 남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것이 결투고 싸움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억망장자고 돈도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정말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어도 이게 남성성을 대표하지는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해서 나름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혹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론 머스크와 달리 테크 널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마크 zuckerberg로서는 이 기회에 일론 머스크와의 결투에서 자기가 이기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 기업의 이미지에도 뭐 쇄신도 되고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런 결투를 통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인생 역전을 이룬 남성이 한 명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루도입니다. 2012년 당시 자유당의 하원 의원이었던 저스틴 트루도 의원이 동료 의원이었던 보수당의 패트릭 브라조 의원과 권투 매치를 합니다. 물론 그냥 싸운 건 아니고요. 이제 경기를 통해서 모아지는 돈은 당시에 암 재단으로 기부를 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는 그거고 당사자들끼리도 뭔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두 사람은 모두 당시에 이게 머리가 긴 장발이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패한 사람은 하원 로비에서 머리를 깎는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상대방의 당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이 적혀있는 아이스하키 셔츠를 입고 다닌다라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함께 경기가 열렸는데요. 1라운드에서는 브라조 의원이 앞서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역시 권투를 했었던 이력이 있었던지 저스틴 트루도 의원이 2라운드부터는 앞서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승자는 트루도 의원이었죠. 약속대로 브라조 의원은 머리를 깎았고 앞에는 자유당 리버럴 파티가 적혀 있었고요. 뒤에는 트루도 이름과 함께 넘버 1이 적혀져 있는 그 티셔츠를 일주일 동안 입었어야 했죠. 근데 이 경기가 왜 저스틴 트루도한테 중요했냐? 사실 그때까지 트루도 의원은 그렇게 주목받던 의원도 아니었고요. 총리였었던 아버지 피에르 트루도의 후광에 힘입어 뭔가 좀 발 좀 넓혀가려고 애쓰는 이부장하게 생긴 네포 베이비 금수저 의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 시합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른 면을 보여줬던 겁니다. 사실 이 경기를 지게 되면은 트루도 의원한테도 꽤 치명타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한 수를 던진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팬들도 많아지고 인기 정치인이 되고 그리고 전국적인 정치인이 됐었죠. 그리고 3년 후인 2015년 트루도 의원은 자유당 대표로 캐나다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결투를 하던 전통이라든지 뭔가 입지라든지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정말로 미국이 이렇게 결투를 좋아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인가? 사실 이게 애매한 게요. 건국의 아버지들은 결투를 극구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 결투를 해갖고 자꾸 쓸데없이 군인들이 죽어나간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이 결투라는 것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상류계층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교급으로 우리가 군인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게 웬 말도 안 되는 병력 손실이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결투가 일어났던 것이 해군이었는데요. 좁은 함정에서 답답하게 있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신경을 거슬리면서 결투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798년부터 남북전쟁에 이르는 거의 한 6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미국 해군의 전투 병력 중 3분의 2가 결투로 죽었다라고 하는 약간 믿기 힘든 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도 하고 금지법도 통과시키고 하는데 이 마초한 남성들이 말을 잘 안 들었던지 한 주에서 못하게 하면은 다른 주로 가서 결투를 하곤 했죠. 이런 결투 문화가 사라지게 된 것은 남북전쟁 전후입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결투인가요? 뭐 그것도 있는데 남북전쟁 이후 남부가 패배를 하면서 특유의 어떤 계급 사회가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투 문화도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아니 우리가 그렇게 영화에서 많이 봤었던 빠라바라바 하는 웨스턴 결투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워크다운이라고 하는 서부의 결투. 이게 원래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부의 젠틀맨들이 서부로 가면서 그런 관습을 전파를 시켰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서부에서는 이런 류의 결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거기서는 주먹 싸움을 했다고 하죠. 물론 그럼에도 아주 유명한 결투를 했었던 총잡이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뭐 그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경우가 와일드 빌 히컥이라는 인물이죠. 근데 이 와일드 빌 히컥도 1865년에 아주 유명한 결투를 치고 난 후 10여 년 후에 포커 게임을 하던 중에 뒤에서 자신의 뒤통수를 노리고 총을 겨눈 한 젊은이에 의해서 살해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히컥이 가지고 있었던 패가 블랙 에이스 그리고 블랙 에이트 투 페어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 패가 dead man's hand, 뭐 우리말로 표현을 굳이 하자면 재수 더럽게 없는 패로 알려졌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썰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결투가 금지가 됐고 사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미국에서 결투가 허용된 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다시피 마초 하면 딱 생각나는 바로 그 주, 텍사스 주고요. 또 다른 하나는 워싱턴 주입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형법에 상호 전투, mutual combat에 대해서는 서로 뭐 죄가를 묻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해놓긴 했는데 뭐 상처를 크게 입힌다든지 뭐 죽인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또 돼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두 주 모두 경찰관 입회하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경찰관 굉장히 떡대도 좋고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경찰관이 딱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마음껏 결투를 치를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로 파이트 클럽 같은 그런 결투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네, 이 희한한 결투 상황을 보면서 좀 우습기도 하고 약간 유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좀 재밌기도 한데요.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인 메이 머스크가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